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2강 부숫자입니다. 자,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여자 여 위에 설립. 이 위에 설립자는 매울 신의 줄임자랬죠. 여자가 죄를 받아가지고 꿇어 앉아 있는 모습. 죄가 있는 여성을 형성한 글자에서 안의 첩자가 되죠. 다음은 위에 뭡니까? 손톱조와 밑에 여자여로 구성된 회의자로 여자가 편안한 곳에 나가 안정을 취하는 모습에서 나온 온당할 타. 다음 여자여와 겸할겸 음을 나타내는 겸할겸으로 구성된 형성자입니다. 의혹이 심하다, 의심이 가다 이런 뜻에서 나온 싫어할 혐자죠. 싫어할 혐. 다음은 여자여 옆에 아들자.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좋아하다 이 뜻이 된 글자죠. 좋아할 호 회의자입니다. 다음은 여자여 옆에 어두울 혼으로 구성된 형성자죠. 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여자에서 어두울 혼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 뜻은 혼인할 혼자죠. 왜 어두울 혼자를 썼는가 하면은 옛날에 여자 결혼은 약탈혼이기 때문에 밤에 했고 또 먼 거리로 가다 보면은 밤에 결혼했다 해서 혼인할 혼자가 어두울 혼자와 구성되어 죠. 그러니까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계절계는 벼와 밑에 아들자.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어린 그 벼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 여기서 나온 것이 또 계절 뜻이 된 거죠. 계절계.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계절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아들자 옆에 오이과자. 오이과인데 오이과는 덩굴에 오이가 하나 달려 있죠. 하나 달린 오이니까 혼자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가 된 거죠. 오이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다음은 구멍공자. 검문의 장형을 보았을 때는 뭡니까? 아이가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이죠. 어린이가 많은 양의 젖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하다 이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멍공자가 나옵니다. 다음은 만맹자는 그릇 위에 아이를 얹어놨다. 제사 지냈다. 아주 무서운 글자를 했죠. 제일 첫 번째 아이를 뜻한다. 만맹. 맹자 할 때도 이걸 쓰죠. 맹자가 들어가면 다 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아들자 옆에 이음엘 개자를 해가지고 새끼로 아이를 동여며 포로로 잡혀오는 모습인데 나중에 이게 아들의 아들, 손자의 뜻이 된 거죠. 다음 누구 숙자는 각골문의 자행에서 보면은 앞에 제단이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익을 숙자가 원래 자인데 밑에 불화가 들어간 익을 숙자가 불화를 넣어서 익다 이 뜻이 되자 이게 누구 숙자로 가차된 글자죠. 누구숙. 그다음 아들자는 강보에 쌓인 아들의 모습 부숫자죠. 그다음 글자자 진면과 아들자로 구성되어서 본래 낳아서 기르다의 뜻인데 나중에 문자 뭐 이름 이런 뜻으로 가차됐죠. 글자자. 그다음 있을존 있을존은 아들자와 옆에 제주제자 소리를 나타내는 제주제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 본뜻은 생존, 존재이지요. 존재. 그래서 있을 존자, 제주제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그다음 배울학은 그 요 밑에 곱하기 두 개가 이게 효자죠. 효에서 배울학도 우리가 발음할 때는 배울학이지만 중국의 발음은 쉐죠. 쉐. 기억 받침이 없죠. 쉐하고 곱하기 두 개 있는 효와 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무엇은 두 손에 있는 효에 손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뭡니까? 힘을 합해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효도효는 늙을 놈 밑에 아들자. 아들이 자식이 늙은이를 업고 있는 모습에서 효도효의 회의자죠. 아내 첩, 온당할 타, 싫어할 혐, 좋아할 호, 혼인할 혼, 계절계, 외로울고,
구멍공, 만맹, 손자손, 누구숙, 아들자, 글자자, 있을존, 배울학, 효도효.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진면자. 예. 움집의 위를 덮어 씌운 외부의 모양으로 집이나 집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집명과 가지고 것은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집음과의 차이는 이 집은 집면은 완벽한 집입니다. 예. 자, 집가는 집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돼지시가 들어갔죠. 돼지시도 부수자고 집면도 부수자죠. 예, 여기서는 집면이 부수자가 됩니다. 예, 어떤 집입니까? 예, 옛날에는 돼지를 집안에서 키웠다라는 뜻이 또 되고, 또 옛날에는 집안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예, 두 가지 뜻이 있죠. 돼지가 왜 들어가느냐? 집안에서 돼지를 키웠다. 혹은 돼지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냈다. 여기서 나온 글자가 집, 가자가 되겠습니다. 7급이죠. 예. 그 다음 손객. 예, 중국어에는 기역 받침이 없으니까 객을 커로 읽습니다. 커. 손객은 각각 각에서 기역 받침이죠. 손객은 각각 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럼 손님은 어떤 손님이겠어요? 각각 타 지방에서 오는 여행 온 사람이겠죠. 그래서 손객, 예. 손빈과의 차이가 있죠. 손객. 예. 다음 저글과 혹은 또 과부가도 되죠. 이 근문의 자형을 보면 집안에 집면 아래 아주 머리 큰 사람의 머리 혈자가 있죠. 소전에 보면 머리 혈자가 뚜렷이 나타나죠. 한 사람이 아주 홀로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부인이 남편을 잃거나 남자가 그 또 뭐 아내를 잃게 되면 과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서는 남편이 늙어서 뭐 늙은 아내를 남편이 늙어서 남편이 없는 늙은이를 과부를 하죠. 과부. 그 적을과 과부가로 써 있습니다. 적다. 나중에 이제 혼자니까 쓸쓸하다, 적다 혹은 과부 두 가지 뜻이 되어 있습니다. 적을과 과부가 집안에 혼자 있는 모습. 그다음 너그러울 과는 비름현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니은 받침. 너그러울 과는 음을 나타내는 비름현으로 넓은 집에서 너그럽다. 집안이죠. 집안에서 넓은 집에서 너그럽다. 큰 집에서 너그럽다 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 관청관, 벼슬관, 관청관, 준사급자죠. 집면이 밑에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죠? 집이 작은 언덕 위에 높이 있는 모습으로 본래는 관리들의 숙소입니다. 여기서 나온 관청, 관직을 뜻하게 된 거죠. 서울 경자가 높은 곳에 있듯이 집이 높은 곳에 있는 집이 관리들의 숙소에서 벼슬관, 관청관이 됩니다. 다음 집궁은 집면 안에 입구가 두 개죠. 방이 두 칸이죠. 안이 방이 이어져 있는 모습에서 이게 집궁, 집의 통칭으로 된 겁니다. 나중에서는 한대 이후에는 특히 제왕이 사는 궁전을 뜻하게 된 글자입니다. 집궁. 이거는 두 칸이라서 큰 집이죠. 집가, 손객, 저글과, 너그러울과 넓은 집이죠. 벼슬과 높은 집이죠. 집궁 두 칸 집이죠. 다 집을 뜻하는 부서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다음 진면으로 구성된 글자를 이어서 볼까요? 붙일기는 기할 기자. 붙일기는 진면에다가 밑에 기할 기자가 음을 빌린 붙일기. 원래는 뭡니까? 얹혀서 하는 거죠. 붙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물건 따위를 붙이다, 보내다 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 붙일기. 그 다음 편안할 영은 편안할 영에서 음을 빌린 형사이다. 밑에 고문의 정이 추가된 거죠. 편안할 영. 집안에 아주 물건을 담은 그릇이 풍부하다.
아주 물건을 담은 그릇 위에 물건을 담은 게 풍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됐다. 그래서 편안하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편안할 영. 그다음 빽빽할 밀. 밀자 리을 받침은 중국이 없으니까 미로 발음됐네요. 빽빽할 밀은 비밀밀. 요 뒷면 밑에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는 게 비밀밀. 여기 반드시 필자가 어떻게 보면 뭐 같습니까? 아주 벌집까지 복잡한 모습이죠. 그래서 복잡한데 뭘 숨겨놓은 것 같죠. 예, 그래서 매산이 들어가서 빽빽할 밀이 된 겁니다. 빽빽할 밀. 벌레충이 들어가면 꿀밀이 되죠. 벌집같이. 예, 빽빽할 밀은 비밀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 보배보는 장군부. 요 안에 장군부자죠. 예, 원래 자형은 뭡니까? 위에 진면, 밑에는 조개패, 그 다음에 왼쪽에는 구슬옥, 그 다음에 집안에 보물을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 이후에 갑골문 이후에 그 문에서는 요게 장군부, 소리를 나타내는 장군부가 추가되어서 장군부라는 것은 흙으로 된 악기 혹은 도구죠. 그릇이죠. 장군부가 들어가서 음을 빌려서 나온 보배 보자가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집안에 구슬도 있고 장군 자기도 있고 화폐도 있고 보물창고죠. 여기서 하나의 음을 빌린 보배보 형성자입니다. 다음 부자부는 가득할 복. 복도 중국어는 푸로 발음되죠. 푸. 부자부는 가득할 복. 뒷면 안에 아주 가득할 복으로 구성돼서 아주 배 안이 배가 아주 부른 모습이죠. 배 안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밑에가. 그렇죠? 그래서 부자를 뜻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 배가 불룩하게 부른 사람에서 부자 부자가 된 글자입니다. 부의 음은 부 가득할 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백길사는 까치작 기억 받침인데 중국에서는 시로 발음됐죠. 같은 발음이죠. 백길사는 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백길사는 음을 나타내는 까치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물건을 놓아두는 곳, 집안에 물건을 놓아두는 곳, 이거는 석은 소리를 나타냈죠. 그래서 물건이 집안에 흩어져 있다고 해서 방치하다는 뜻인데 주로 쓰다, 뺏기다의 뜻을 댄 겁니다. 복사할 때 쓰이죠. 백길사. 부칠기, 편안할 영, 빽빽할 밀, 보배보, 부자부, 백길사는 전부 다 진면 부수로 구성되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어서 볼까요? 배풀선은 펼긍. 배풀선은 진면과 펼긍으로 구성된 자이다. 엷은 구름이 휘감는 모습인데 이게서 나중에 베풀다의 뜻이 된 겁니다. 본뜻은 제왕의 궁전인데 베풀다의 뜻이 된 거죠. 집안에서 베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지킬수. 지킬수는 진면 밑에 마디촌으로 구성돼서 마디촌은 손이죠. 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건을 만지기도 하지만 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도를 관장하는 걸 표시해서 직무를 지킨다 해서 나온 지킬수. 집안에서 아주 관리의 직책을 뜻하는 직무를 지킨다 해서 지킬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잘숙. 잘숙은 수로 발음되죠. 잘숙은 백사람 백. 사람인 옆에 열십이 들어가면 열사람 십. 일백백이 들어가면 백사람 백. 일천천이 들어가면 뭐겠어요? 천사람 천이죠. 간단하죠. 잘숙 밑에 백사람 백. 우리 발음으로 기억 받침 입성 났죠. 백사람 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왜 백사람 백으로 구성되느냐? 요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밤을 보내는 곳이죠. 밤을 보내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별자리 수로도 쓰이죠. 별자리 수 성수할 때 잘숙 여러 명이 함께 자는 거다. 밤에 쉬는 곳이다. 그래서 잘숙 별자리 수도 되는 겁니다. 다음 집실은 마찬가지 리을 받침이니까 시로 발음되죠. 집실. 진면과
화살이 이르렀다는 이를지로 합한 회의자죠. 사람이 집안에 머무는 곳에서 방, 집의 뜻이 된 거죠. 집실, 집안에 사람이 이르렀다. 이를지와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다음 열매실. 열매실도 리을 받침이 시로 발음되죠. 시. 중국어에서 리을 기역 비읍 입성 발음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실은 진면에다가 밑에 꿰일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집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에서 나중에 꽉 찬 것이 열매다. 뜻에서 열매실이 된 겁니다. 열매실 회의자죠. 다음은 살필심. 살필심은 진면 밑에 차례번자죠. 이게 번호할 때 차례번. 차례번으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집안에 짐승 발자국이 하나 둘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살피다의 뜻이 된 겁니다. 자세히 살피다에 대해서 살필 심자가 된 글자입니다. 베풀선은 형성자, 지킬 수, 잘숙은 형성자. 그 다음에 집실, 열매실, 살필 심. 자, 오늘 배운 글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진면 밑에 돼지시. 집안에서 돼지를 키웠다. 혹은 집안에서 돼지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냈다. 집가죠. 다음은 진면 밑에 각각각. 아주 타지에서 각각 여행객들이 온 사람. 이게 바로 손객이죠. 손객. 그 다음에 저글과 과부가 진면 안에 머리가 큰 사람이 혼자 있다.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적다.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사람이 늙은 여자다. 과부가 두 가지로 쓰이죠. 그 다음 너그러울 관. 너그러울 관은 진면 밑에 비름현으로 구성돼서 넓은 집이죠. 넓은 집에서 사람이 너그럽다 뜻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벼슬관, 관청관은 밑에가 뭡니까? 언덕부의 줄임자죠. 높은 언덕에 집을 지어서 관리들의 숙소이기 때문에 벼슬관, 관청, 관자가 된 글자죠. 집궁은 집안에 방이 두 칸이죠. 넓은 집이죠. 그래서 궁궐을 뜻하게 된다. 궁궐. 그래서 집궁이 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 붙일기는 집면 밑에 기특할 기, 기할 기자로 원래는 얹혀 사는 거죠. 기생한다 할 때 쓰죠. 이게. 그런데 이게 붙이다의 뜻이 된 글자죠. 붙이다. 그 다음에 편안할 영은 고물의 정자가 없는 위에가 차라리 뭡니까? 편안할 영은 진면과 밑에 편안할 영이 구성된 글자죠. 이 편안할 영자는 집안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안에 음식이 많아서 편안하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편안할 영 또 차라리 영자로도 쓰이죠. 그 다음 빽빽할 밀은 빽빽할 밀은 매산과 편안할 밀, 비밀 밀자가 구성된 글자죠. 그래서 빽빽할 밀이 있죠. 본뜻은 아주 집안이 산이 집만큼 산이 집 같다, 많다. 여기서 빽빽하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빽빽할 밀. 그다음 보배 보는 요 장군부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랬죠. 집안의 구슬, 장군, 화폐를 뜻하는 조개패로 구성된 보물 창고인데 여기서 장군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부는 가득할 복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아주 배가 불룩하게 배가 부른 모습이죠. 그래서 부자를 뜻한다. 그 다음 백길사는 진면 밑에 까치 작자죠. 물건을 놓아두는 곳인데 나중에 그 작에서 뭡니까 소리를 나타내죠. 까치 작에서. 또 뭡니까 물건이 집안에 막 흩어져 있는 건데 나중에 주로 쓰다의 뜻으로 쓰이죠. 복사할 때. 그 다음 배풀선은 진면 밑에 펼긍자가 들어갔죠. 구름이 뭉게뭉게 휘감는 모습에서 베풀다의 뜻이 된 글자죠.
궁전에서 뭐 어떤 일을 제왕의 궁전인데 이게 베풀다 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킬 수는 진면 밑에 마디촌, 법도를 관장하는 사람, 관리의 직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키다 이 뜻이 된 글자죠. 그 다음에 잘숙, 별자리 수는 진면 밑에 백사람, 백사람 백자로 백사람 백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 본뜻은 쉬는 곳, 밤을 보내는 곳이죠. 여러 사람이 밤을 보내기 때문에 밤에 뭘 볼 수 있어요? 별자리가 쉬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잘숙, 별자리 수가 된 겁니다. 집실은 집면 밑에 이를 짓자, 집에 이르러서 집을 뜻한다. 그 다음 열매실은 집면 밑에 꾀일관으로 집안에 아주 검은 보화가 가득한 모습이죠. 거기서 나중에 가득 찬 거 열매의 뜻이 된 겁니다. 열매실. 차례 번자는 진면 밑에 뭡니까? 살필 신자는 진면 밑에 차례 번자가 들어갔죠. 뭡니까? 차례 번자는 짐승의 발자국 모양이죠. 짐승의 발자국이 집안에 있으니까 살피다 이 뜻이 된 글자입니다. 네. 집가, 손객, 저글과 과부가, 너그러울관, 관청관, 집궁, 부칠기, 편안할 영, 빽빽할 밀, 보배보, 부자부, 백길사, 베풀선, 지킬수, 잘숙, 집실, 열매실, 살필심.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